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봉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봉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봉수님께서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 일단은 봉수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니가 저번까지는 큰 신, 작은 신 받은 썰이었고, 이후로는 제대로 본격적으로 무업을 해보겠다고 시작하게 되면서 생긴 일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봉수예요. 이번 이야기는 언니가 작은 신 받고 난 직후, 그러니까 한 10년 조금 안 된 거긴 한데, 언니가 큰 신을 받고 전사 봐주는 신이 로테이션으로 2분씩 돌아갈 수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무업을 시작하게 됐대요. 이것도 사업이라면 사업이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부터 대박을 터지긴 힘드니까 언니도 이제 반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 절반은 나도 수입이 좀 있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대요. 모든 사업의 시작은 영업이고 영업이 사업의 꽃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언니도 그냥 무작정 발로 뛰었대요. 어디 지역에 귀신이 판친다더라. 아니면 어디 지역에는 무슨 귀신들이 꼬여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 살이 쭉쭉 빠진다더라. 아니면 어디 폐가 갔다 온 사람들은 100% 그날 다 사고가 났다더라. 근데 막상 가면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입지는 쌓이잖아요. 그러면 입소문이 나겠지 싶어서 그런 식으로 가봤으나 소문이 퍼진 곳은 이미 다른 더 난다 긴다 하는 무당이 와서 싹 쓸고 가고 그 사람 해치는 악기는 다 소멸되었든 끌려가든 없어졌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맑은 영가나 좀 쉬고 싶은 토지신들이 나 좀 쉬려고 했는데 왜 자꾸 와서 귀찮게 하냐고 언니가 다칠 뻔한 적도 있고 그렇게 계속 실패 연속이었다가 언니가 그냥 내가 좀 잘못 생각했다. 모래밭에서 바늘부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좀 크게 찾아보자 싶었대요. 그래서 거기가 지역은 대충 경기 남부 쪽 경기 남부인데 동네 이름이 귀신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런 지명이 있긴 한데 거기가 솔직히 그냥 못 사는 지역도 아니고 입지도 괜찮았대요. 근데 왜 하필 그런 이름일까 해서 찾아봤대요. 그래서 사람이 살았던 모든 땅에 귀신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게 귀신이 많이 다닌다? 그리고 귀신이 많이 다니는 동네라고 해도 무슨 시골 마을 사람들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처럼 불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뜻을 가진 지명이 지도에 확실하게 찍힌 거면 뭔가 있긴 있겠구나. 근데 그 넓은 지역을 다 돌아봤냐고 물어보니까 미쳤냐, 내가 몸이 여러 개도 아닌데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게 참 언니가 당돌하다고 느낀 게 같은 동네라도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구역이 있는가 하면 좀 힘든 분들이 사는 구역도 있잖아요. 그 잘 사는 사람들은 바빠서 이런 심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무작정 힘든 분들이 사는 구역으로 가서 그냥 파라솔 펼쳐놓고 팻말에 금전운, 연애운 이렇게 써놓고 그냥 길거리 점사 봐주듯 그렇게 펼쳐놨대요. 처음엔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연애서나 듣고 며칠 정도 지났나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하면서 현타가 왔대요. 근데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 뭔가 삐쩍 꼬라서는 쾌한 게 관상적으로도 눈빛이 진짜 뱀눈? 날카로운 게 저거 뭔 일 났구나 싶은 남자가 오더래요. 근데 그 남자가 연애운, 금전운 말고 부동산 쪽 점도 볼 수 있냐 이러길래 이거다 싶으면서도 뭔가 위험한데 싶었는데 남자한테 뭔가 씌이고 그런 거는 없고 사기사 씌였다면 이미 밥도 잘 먹고 잘 쉬어서 힘이 커진 토지신이 언니 뒤에 있는데 배짱 부리고 그럴 건 아니라 생각해가지고 부동산 운도 금전운이고 문서운이니까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하고 그렇게 됐대요. 사연을 처음엔 들어보니까 그냥 집을 팔고 싶은데 잘 안 나가더라. 언제쯤 나갈까요? 이러길래 대략적인 집 위치와 생년, 월, 일, 시를 물어보니까 위치만 봤을 때는 나쁜 위치가 아니더래요. 오히려 이 사주랑은 잘 맞는 위치고 생년월일로 보니까 언니보다 살짝 윗대 나이길래 언니가 그 나이에 수도권 변두리라 할지라도 집을 산 건데 그냥 좀 더 있어 보시지 왜 팔려고 하냐. 금전적인 것 때문이라면 차라리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하시는 게 낫지 싶다. 지금이 땡땡년인데 조금만 참으면 부동산도 오를 것 같은데
그 사주상으로도 문서우는 안 잡혔는데 재물운이 막힌 건 아니라 조금만 더 있어보라고 한 거예요. 남자가 언니 말을 딱 끊더니 못 믿을 거 안다고, 배부른 소리 하는 것도 맞다고, 직접 보고 들은 나조차 아직까지 못 믿겠는데 그래도 볼 줄 안다고 하는 무당이니까 이야기 한번 끝까지 들어볼래요?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집을 구매했는데 그 집이 요 동네고, 이 동네가 동네 자체는 좋은데 위치 자체가 변들이라서 깔끔하진 않지만 입지는 좋으니까 눈 딱 감고 구매를 했다. 집이 오래된 거는 맞는데 그래도 수도권이니까 이 정도 가격에 이 평수는 없다 싶어서 기분이 진짜 좋았다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 하나가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 귀신 들린 집이라 그렇게 싸게 내놓은 거 아니냐 하니까 그냥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혹이 좀 부렸다. 흙값 귀신 집값보다 굿값이 더 싸다고. 귀신 나오는 집이면 전 집주인이 사고 보상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넘겼대요. 그렇게 술자리가 얼마나 지났을까. 가정이 다 되어가니까 하나 둘씩 택시 할증 때문에 집에 가겠다고 친구들이 몇몇 돌아갔는데 나는 막 입주한 상태라 기분이 좋았는지 이상하게 술이 안 취하더라. 마지막으로 버티다 술이 많이 취했는지 아까 그 귀신 나오는 집 아니냐고 말한 친구가 그 집에 가겠다는 걸 쫄라가지고 술을 한 잔씩 더 기울이는데 친구가 또 그러더라. 진짜 이렇게 좋은 집인데 혹시 집주인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진짜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길래 농담 한 번은 넘겼으나 같은 주제로 한 번 더 말하는 걸 보니 이 새끼가 지금 배알이 꼴려가지고 그런가 헛소리를 늘어놓나 뭐라 하려고 했는데 친구의 얼굴이 좀 이상하게 드드드드 하면서 꺾이더니 내 얼굴로 확 다가오더라. 그러더니 야 여긴 내 집이야. 이 집 구석구석 하나하나 내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 장가들은 지 1년 만에 약을 먹고 피토한 곳도 이곳이고 토에는 피 묻은 손으로 자식 새끼들까지 다 뜯어서 아내한테 보인 곳도 이곳이다.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웬 무당인이 스님 새끼 데려오는 것도 질려갈 즈음에 네가 또 들어왔구나. 너도 그 새끼들처럼 날 악귀 취급하면서 내쫓을 거냐 하면서 그 친구가 자기 뭘 막 부르더니 정신이 들었을 땐 술병으로 어질러진 집이 보였고 그날 왔던 사람들한테 싹 전화 돌려보니까 택시 잡기 어렵다고 12시 전에 다 돌아갔다 하더라. 그럼 내 뭘 부른 친구는 무엇이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알아보다가 부동산한테 연락 다 돌려보고 그래도 나는 그런 소리 모르겠고 그런 일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알아서 하란 말밖에 안 하고 이전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봐도 수신 차단을 했는지 연락도 안 된다.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찝찝해서 집 산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무당도 부르기엔 또 그것도 몇천 드니까 돈도 없고 혼자 알아서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 나오는 집에 혼자 밥상 차려주니 조용했다는 말이 있어서 밥상 차려주고 하루 정도 나갔다 와보니까 그 밥상 앞에 키우던 고양이가 피를 토하고 죽어 있었다. 그냥 고양이는 지 명 다해서 갔다고 우연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도 도저히 그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그래도 나갈 때 되면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이라도 들으면 버틸 힘이라도 생길까 싶어서 온 거다. 내가 뭐 헛소리를 한 것 같네요. 그냥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집을 안 파는 건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하고 떠나려는 남자를 붙잡고 언니가 살고 싶어서 뭐라도 해보려고 온 거 아니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인다. 일 청춘 다 바쳐낸 집이라서 그 집에서 못 살겠지만 또 이렇게까지 보내고 싶지도 않을 거다. 그 집 한 번만 가보자. 내심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초짜무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도쟁이들 마냥 악마 짓도 안 할 거니까 한 번만 가보자고. 얼마나 설득했을까. 언니도 진짜 겁이 없다 싶었던 게 결국 그 남자 집을 따라갔대요. 남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보통 악귀가 아니지만 무당이니 스님이니 데려오는 것도 질린다 이러는 거 보면 단단히 한이 맺혀서 자기가 죽은 거 인정도 안 하는 애라고. 악한 사람이라도 다 사연이 있는 것처럼 일단 제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를 알아야지 달래서 올려보내던 아니면 소멸을 지키던 둘 중 하나일 것이라 남자를 내보내고 이 사연을 들어봐야 할까? 아니지. 집을 들어온 당사자는 저 남자니까 이 집을 다른 방에 부적 엮은 금줄을 매어서 못 나오게 하고 그날 날뛰는 악귀를 부르는 의식을 했대요. 의식 내용이 대충 야 너 왜 이러냐. 네가 말을 해야지 우리가 달래주든 뭘 하든 그러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너만 손해다. 너 이러다가 저승사자 오면 네 한도 못 풀고 다 갈갈이 찢겨서 지옥 간다고. 이런 식으로 달래니까 악귀가 그제 입을 연 게 나는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 사는 누구였다. 너네 집 식모살이하는 호러매 모시고 악착같이 살아서 내 집 하나 만들려고 잠도 안 자고 안 먹어가며 모아가면서 구한 게 이 집이었다.
그래서 우리 어매가 집도 생겼다. 이제 장가만 들면 되지 않겠냐면서 선자리를 등이 밀었는데 참 참하고 고운 게 저런 여자가 왜 나한테 시집 오겠다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이런 기회 없다 생각해서 나도 좋다고 그렇게 결혼하면서 살았다. 나이도 어린데 아내가 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바로 애가 들어서는 게 못내 미안해서 의지라도 잘 하려고 장모까지 모시면서 살았다. 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엄마 앞에서 장모와 아내한테 구박받고 사는 건 참았어. 근데 그 찢어죽일 장모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 애를 낳아주면 어디는 자동차니 명품이니 처가와 아내한테 턱턱 갖다 바치는데 여기는 우리 귀한 딸내미가 시어매도 모시고 살고 가관이다. 저 쌍판댁에 안 보고 싶다 악지르는 게 참다 터진 우리 어머니가 딱 한 소리 했어. 씨바지하러 왔냐고. 그걸 들은 내 아내였더니 어딜 사람 취급을 하냐며 우리 어매를 밀쳤고 예. 우리 어매가 계단에서 굴러서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래서 그나마 먹고 살려고 했었던 남의 집 식모살이도 못하게 되었어. 우리 엄마는. 이 병 같은 새끼는 그걸 보고 그냥 넘겼다. 저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겼어. 예. 하니 그 언니가 내가 다 눈물이 난다. 그래도 이놈아 그러면 네 처였던 것과 네 장모였던 것에게 치료를 해야지. 왜 여기서 엄한 사람한테 분풀이를 하냐. 게다가 아까 들어보니 네가 처도 죽이고 네 아이도 죽였다는데 왜 엄한 네 자식 새끼들한테 분풀이를 하냐. 너 그냥 그만두고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네 지은 죄 몇 개는 면죄부 써달라고 굿이라도 해줄게. 아니 앞귀가 악에 받친 듯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면죄부를 써야 하냐. 내 모든 걸 바쳐서 아니 우리 엄마 몽뚱아리까지 바친 게 내 가정이고 내 집이었다. 엄마를 못 지켰으나 이 집을 지켜내고 내 가정을 지켜내고 싶었다고. 그 가정마저 허구였어. 태중의 애새가 내 애가 아니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너도 피가 거꾸로 쏟는다는 말이 뭔지 알 거야. 나는 사람이고 싶었고 아니 한 사람이었다. 남자로서 존중받아야 될 한 사람이었다고. 그 뱃속의 애새가 내 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 톡톡히 알게 되었다. 장모와 그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찢어도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쉽게 보내면 안 되지. 내 인생 지옥길로 만들었으니까. 나 하나 태워서 그 두 인생 끝내버리면 싸게 먹히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이 집 하나 처먹으려는 꼴이 같잖아. 그래 집 줄 테니까 니들 목숨 내놓으라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약 먹고 죽은 게 이 집이라고. 애새부터 눈앞에서 골로 보내고 몇 번 나타나주니까 꼴에 애미였다고 악지르는 꼴이 참 재밌었다고. 아내였던 정신이 나가서 미쳐 날뛰니까 장모였던 그 꼴 못 보겠다고 미쳐 날뛰는 자기 딸을 지 손으로 버리고 집도 헐값에 넘기고 떠난 지 오래요. 말로는 지긋딸 아깝다. 내 같은 한테 보는 게 아깝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겉도 부모라고 설쳤던 지난날 생각하면 참 재밌다고. 예. 나를 말려 죽였으니 니들도 말라 죽어가야지. 그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니냐? 라는 말에 언니는 솔직히 듣는 둥 마는 둥 했대요. 사연이 안타까운 건 맞는데 어쨌든 상관없는 사람 괴롭힌 건 맞으니까. 그래서 아니 그래 네가 이 다음 세입자들한테 민폐 끼친 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별개잖아 라고 하니까 네가 한이 얼마나 맺혔든 다 이해하고 힘들었을 거 아는데 이 방법은 잘못된 거다. 네 괴롭혔던 사람이 미쳐서 나갔으면 거기서 끝냈어야지. 떠나라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살살 달랬는데도 네 죄 더 안 늘리게 덮어준다고 지금이라도 올라가라고 달랬는데도 씨알도 안 맞겠대요. 오히려 내가 올라가면 벌 받는 건 기정사실 아니냐. 나 이대로 살 거다. 그러니까 언니가 이것 봐 악인 주제에 사연이는 저 꼴값이랑 꼴값은 다 떤다고. 막상 벌은 받기 싫어서 안 간다? 니도 지금 잘못한 거 있는 거 알잖아.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승천이라도 하면 쌓은 업을 다 털고 새로 시작이라도 하지. 너 내가 그냥 찢어발겨서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다시 시작도 못하게 할 거라고. 그 길로 바로 의식 같은 걸 시작을 했대요. 시작을 하면서 그 의뢰의 남자는 며칠간 안 오는 게 좋다. 정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와야 하면 악귀가 죽었다던 이 방은 들어오지 말라고. 금줄을 치고 그 길로 매일마다 엄청 큰 부적 종이에 주문령을 써서 내려가기 시작했대요. 내용은 한자로 적었다는데 그냥 해석만 말씀드리면 원기가 미쳐 날뛰고 한이 가득하여 슬픔에 넘치나 뉘우칠 뜻 없으니 애석할 이유도 없다. 혼과 형체를 산산이 부수어 사방에 흩어버리고 연기와 티끌이 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속히 실행하라. 이런 내용을 큰 부적 종이에 하루에 한 장씩 총 7장을 적어서 방벽에 하나씩 붙이는 의식을 하는데 참 이게 패턴이 이렇게 바뀌지도 않는다 싶었던 게 악귀가 미쳐 날뛰면서 목소리가 계속 바뀌어갔대요.
그 의뢰했던 남자가 불타는 것 같다, 살려줘라, 제발 나와서 날 좀 봐줘라, 이 악기가 날 죽이려 한다, 이런 말부터 자기 신령 목소리 따라하면서 그만하라고 윽박지르지 않나.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날뛰다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마지막 밤이 되던 날 갑자기 대문이 쿵쿵쿵쿵 울리더니 문 여세요, 문 여세요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언니가 저거 악기가 얼마나 힘이 세면 저렇게 네. 리얼하게 따라하지 싶었는데 방문이 열리더니 그 119 소방 그 구급대원이랑 그 의뢰했던 남자가 들어오더니 선생님 살아 계십니까? 하면서 금주를 넘어 들어오더래요. 이 악기가 그 굳센 언니의 마음을 어찌할 줄 몰랐으나 이가 빨린 대로 빨린 저 남자의 마음은 좌지우지하기 쉬웠는지 저 남자의 꿈에 들어가서 피투성이인 언니 모습으로 나타나서 살려주세요. 저 악기가 힘이 세도 너무너무 셉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119라도 불러주세요. 지금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간다고. 그렇게 넘어간 남자가 그렇게 구급대원을 불러서 딱 마지막 날에 그 의식은 실패했대요. 이게 미친듯이 열이 받는데 이 새끼도 결국에는 사람이었으면서 어찌 이런 식으로 일을 치나 눈이 뒤집히는데 저 남자가 문을 열어서 다 망친 건 맞으나 언니 이해는 했대요. 그 지친 대로 지친 남자가 무당도 휘둘리기 쉬울 판에 안 휘둘리겠냐고요. 이해는 했으나 이번 일은 그냥 못 넘기기에 네가 악귀야 나쁜 짓을 했으니 그 나쁜 짓이 또 합리적이라고 했으니 나도 그 합리적인 일 좀 해보자. 너 니네 애미 아직 안 죽었다 했지. 너 두고 봐. 그 의뢰했던 남자한테는 어떻게든 해결해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보시라고 한 다음에 그 악귀의 엄마를 찾아냈대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으나 많이 지나지 않았는지 그 악귀의 엄마는 잘 살아 계셨대요. 다 늙어서 아들도 먼저 보내고 그 모습이 진짜 마음은 아팠는데 어쨌든 일은 해결해야 되니까 언니가 그 할머니한테 가서 독거노인 지원센터에서 왔다면서 생필품도 막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친분을 좀 쌓았대요. 그리고 그렇게 쌓으니까 그 할머니한테 자주 입던 옷을 하나를 얻어왔대요. 그리고 그 옷 위에 악기의 이름을 닭피로 써내려가면서 그 악기를 어떻게 다시 불러냈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엄마의 위치를 내가 안다. 내가 이 다음에 니네 엄마 찾아가면 무슨 짓을 할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지금 승천할래? 아니면 내가 니네 엄마 찾아갈까 또? 내가 여기서 너한테 죽어도 내 친구가 아니면 내 가족이 니네 엄마 끝까지 찾아갈 거라고. 예.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지금보다 더 비참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할래? 지금이라도 올라가. 벌은 언젠간 끝나지만 복수는 평생 이어진다. 네 한 내가 진짜 잘한다. 기도해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너 먼저 잃고 큰 대못 박힌 네 어미 돌볼 생각해야지. 네가 지금 올라가면 나도 네 어미 평생 도우며 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 처음엔 이 사람이 나보다 악한 짓을 저지른다. 남 부모를 건드리냐 악지르던 악기가 언니가 계속 네 마음 내가 다 한다. 근데 네가 이러면 네 죄도 네 어미가 받는다. 내가 너 혼자 남은 네 엄마 돌봐줄게 하니 그제야 좀 마음이 달려졌는지 악기가 피눈물 흘리던 게 맑은 눈물로 바뀌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죄 제가 받을 테니까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네 마음 내가 다 한다. 내가 잘할게. 내가 생판 남의 일도 이렇게 해주는데 어쨌든 너랑 나랑 7일 내내 지내지 않았냐. 그렇게 같이 지냈던 네 약속은 안 지킬까. 마음 놓고 올라가거라. 네 가진 한 서러움 다 나한테 맡기고 잘 가시게 올라가시게 하고 그 악귀는 그렇게 승천을 했는지 그 의뢰했던 남자도 연락을 해보니 그 이후로 조용하대요. 그 집 자체가 찝찝하긴 했으나 일은 해결된 것 같으니 그 남자도 잘 살아보겠다는 말을 끝으로 그 집은 그렇게 일이 해결이 되었는데 이후 그 악귀 어머니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직접 자기 부모처럼 모시기는 그렇고 그냥 언니 신당에서 그냥 알바처럼 가벼운 청소나 제상 음식 준비하는 건 품이 많이 안 드니까 그런 간단한 일을 보는 대신 급여도 책정해드리고 그렇게 근처에서 같이 지냈다가 몇 년 뒤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그 장례도 언니가 대신 상주 서면서 보내드렸대요. 그 큰 돈을 썼으니까 좀 언니가 무리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언니 말로는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또 기어온다고. 아무리 저승 갔어도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무섭다고. 한이던 애정이던 그런 마음의 힘이 모여서 그게 신도 되는 거 보면 마음 곱게 잘 먹고 다녀야 한다는 말을 끝으로 이번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야, 진짜 봉수님 그 무당 언니분도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이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이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좀 단 시간에 끝난 거지만 네네. 이게 얼마나 더 걸렸겠어요. 그렇죠. 네, 한이라는 걸 푼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끝까지 책임지신 거잖아요. 네. 아. 약속은 꼭 지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귀신도 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저희 시들물도 항상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라 생각하고 봉수님께서 매번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저는 꼭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너무 긴장을 해서. 아니요, 그냥 귀신을 봤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죽었대요. 이런 얘기들이 일단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무당 언니분이 어쨌든 그런 거를 좀 해석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오늘 봉수님께서 전달 너무 잘해주셔서 항상 봉수님 믿고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또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봉수님은 딱 그 목소리만 들어봐도 굉장히 매력이 넘치시는 분이죠. 예. 근데 이야기를 딱 시작하면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지는 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 욕이 섞일 때 있잖아요. 이야기 하시다 보면 막 간혹 욕을 섞어서 하실 때가 있는데 뭔가 그 카리스마도 딱 있으면서 전달을 딕션으로 딱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죠. 그래서 돌비 봉수 검색하시면 정말 또 이런 부류의 이야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 봉수님이야 워낙 이야기를 기깔나게 하시는 분이라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봉수님께서 오늘 또 찾아와 주셨고, 봉수님,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까 한번 듣고 싶어요. 오늘은, 예. 그 무당 언니가 저번까지는 좀, 이게 권선징악이라면 모르겠는데, 오, 네. 그 귀신을 달래서 올려보낸 일이었잖아요. 네네. 네, 이번에는 좀 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네. 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게요. 렛츠가! 일이십니다. 봉수예요. 이것도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자기 팔자 자기가 꼰 것이라서 권선징악으로 볼 수는 있는데 아하. 근데 누구도 이 사연 속의 남자를 벌한 게 아니었고 정말 말 그대로 사람 한계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제일 무섭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 네. 이야기였는데 언니가 이제 저번 일도 그렇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네. 빛보다 빠른 게 입소문이라잖아요. 점점 사람이 몰리면서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무당이다. 예. 이런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더 몰리게 됐는데 과학적인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을 의뢰나 문의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왔대요. 그때가 이전 이야기에 일 도와줄 때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시간이 꽤 된 건데 신당 일 제대로 차리고 나서 언니의 일도 안정적으로 쌓이면서 잘 지내다가 좀 휑한 남자 하나가 찾아왔대요. 나이는 30대 초반, 그리고 남잔데 이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행복해서 찾아오는 경우는 없기는 해도 이게 인상이나 그런 게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어디 영적인 문제가 있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가 본집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왜 옛날 이력서에 적듯이 뭐 가부장적인 회사원 아버지와 자상한 전업주부 어머니 뭐 말 잘 듣고 귀여운 동생 2명 이렇게 적히는 것 마냥 네. 정말 평범했고 근데 그렇게 형제들이 많으면 그때는 대학을 다 가고 싶은 대로 보내주기는 힘들었잖아요. 무조건 돈 잘 벌 수 있는 학과로 가기 위해서 나 진짜 저렇게는 안 살 거다 싶어서 먹지도 자지도 않고 미친 듯이 공부해서 학교는 붙었는데 네. 그 집에서 학비를 다 대줄 수는 없으니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학비 싼 국립대로 가고 거기서 또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덜컥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어찌저찌 처가댁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소형 전세방 구했는데 이게 애 보면서 공부하는 게 편했겠냐고요. 당연히 시험도 미뤄질 대로 미뤄지고
저런 상황들이 겹치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더래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이 갑갑한 상황이 해결될지를 보고 싶어서 왔다 이러는데, 그 언니가 보기에 이 사람이 뭐가 달라붙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속으로는 그래 뭐 대학 입학이야 어쩔 수 없다 하는데, 그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제도 같은 것도 있고 여친 임신 문제도 그렇고 자기 팔자 자기가 꼰 거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결이 되나 싶었지만 그래도 고객님이니까 대놓고 저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 근데 실제로 사주도 그랬었대요. 대기만성형이라고 해서 초년 운이 좀 그렇긴 하나 나중에는 좀 숨이 트이고 잘 산다더라. 이게 버틸 의지가 굳건한 사람이 아니면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여태 안 좋은 운을 다 썼으니까 나중엔 진짜 잘 풀릴 거다. 특히 자식운이 정말 정말 좋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남자가 그 자식도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선생님 나중에 얼마나 좋던가네요. 지금 내가 살아야지 미래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상황에 이도저도 애매해서 국가고시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그냥 그마저도 안 될지 그냥 좋은 말이라도 들으면 힘이라도 날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올해 어떻게 합격운이나 그런 게 좀 있을까 하니까 언니가 사주는 옛날 학문이라서 지금과는 해석이 좀 달라져야 한다. 예전에야 남자만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승진운이나 시험, 뭐 부동산, 문서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다 합쳐서 남편 복이라고 말하고 다녔지 요즘은 안 그렇다. 여자도 일 잘하지 않냐. 제가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하냐면요. 문서운이 약하게나마 있기는 한데요. 그거 그냥 여기다 쓰지 마시고 전세 사신다면서 그거 혹시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사운으로 쓰세요. 그 합격운은 일단 여기저기 시험 보러 다니려고 하지 말고 그 돈 아껴서 차라리 와이프 되시는 분이랑 그냥 맛있는 거나 사 드셔라. 네. 애가 한 3살은 넘어가야지. 그때 좀 시험 운이라도 있고 그때 차라리 그렇게 보고 금전적인 부분은 와이프 되실 분이 더 있어 보이는데 차라리 애를 선생님이 보시고 와이프 되실 분을 일하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진짜 중말년이 좋다. 특히 자식 보기 좋은데 그날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참고 버텨보시라 하는 말에 사람이 간절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왔는데 여태 노력한 거 다 제껴두고 너보다 너 와이프가 더 나으니 다 손 놓고 기다리란 말만 하니까 이 남자가 듣다 폭발했나 봐요. 그놈의 나중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요 선생님. 내가 지금 살아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희망이라도 잡아보려고 왔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소리 할 거면 내가 왜 왔냐 여기를. 그리고 자식은? 그 자식은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힌 것 같다.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무슨 예방접종이니 뭐니 휴지 뽑아 쓰듯 돈이 줄줄 나가는 거. 처가댁에서는 집 딸 데려가서 고생이랑 고생은 다 시킨다고 눈칫밥도 이제 더러워서 못 먹겠다. 그러고 뭐? 와이프 보고 일해라? 그 여자가 일을 해봐야 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는데 제대로 일이나 구하겠냐. 무당이니 뭐니 남들 앞길 본다고 설치는 거 잘 알겠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를 언니가 이런 싸가지 없는 애를 봤나. 야 네가 봐달라며 궁금하다며. 그리고 그래도 부모인데 자기 자식 앞에다가 저딴 말을 짓거리냐. 에라 이놈아 네가 그러고 생각하고 다니니 여태 그렇고 사는 거다. 당장 꺼져 하면서 소금을 막 뿌리고 내쫓았대요. 돈도 그냥 안 받겠다고. 언니가 그러고 아우 더러워 죽겠네 하고 틀틀거리는데 그때 일 도와주신다는 할머니도 안절부절하다가 그 겨우 먹고 먹으러 사는 그 할머니가 절룩거리면서 쫓아나가더니 그 남자한테 돈 쥐어주고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게 말하지 마소. 으이? 그래도 살아지더이다 하고 달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부하가 치밀더래요. 근데 정말 레파토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짜인가 본데 사람이 정말 힘들고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걸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남 탓을 하면서 멘탈을 잡으려는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지났는데 영업시간 다 끝나가고 할머니 우리 뭐 기분도 꿉꿉한데 소주라도 한잔 할까요 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문을 부술 것처럼 두드리길래 몸 약한 노인 내보내는 것보다 언니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신고할 준비를 하고 누구냐고 걸쇠 걸어서 열었더니 그 남자더래요. 그러면서 술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막 난리랑 난리는 다치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자식우는 좋다면서 차라리 그때 말이라도 해주던가 내 자식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걸쇠가 부서질 정도로 문을 계속 발로 차고 흔들길래 결국 경찰을 불렀대요.
이렇게 언니랑 그 남자가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 쓰고 그러는 와중에 그 남자의 와이프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와서 언니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더래요. 죄송하다고. 제가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요즘 취업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 이게 합리화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근데 진짜 불쌍하게 여겨서 한 번만 선처 부탁드린다고. 문 수리비는 당장 지불은 어렵지만 제가 다음 달까지 어떻게든 마련해서 드리겠다 하고 비는데 언니가 싹 훑어보니까 깡말랐지만 얼굴에 귀티가 흐르고 말하는 투도 교양 있어 보이는 게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가치관이 딱 보이더래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 상황에 대신 사죄하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모습이 언니 입장에서는 참 기특하고 또 언니가 하는 일이 사람을 도우려고 시작했던 점도 있으니까 그래 그 남자가 참 못 믿어오나 저 여자는 기특하고 이뻐 보이니 도와주고 싶더래요. 그렇게 조서 다 쓰고 나와서 그 여자랑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가 다시 찾아와서 자식은 좋다며 한 내용을 물어보고 싶어서 대화를 살살 유도해서 나온 이야기가 그 여자가 말하길 자기가 남편과 연애 중에 애가 들어섰다. 이대로 나와봐야 현실적으로 남편과 내 인생은 물론 아이 인생까지 진창에 처박힐 것이 뻔히 보여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 지우는 수술도 당장 안 되는 거 아시냐. 보여야 지운다고 3개월 차에 다시 오라는 말에 다시 갔는데 심장 소리를 듣자마자 꼴에 나도 애미라고 도저히 못 지우겠다. 내 선택이 어떤 미래를 만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떻게든 삶은 사라지겠지 하고 낳겠다는 거를 남편도 그때 당시에는 책임지겠다고 했다. 남편도 처음부터 저러진 않았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상황에 어렵사리 집 전세금이라도 받아서 나온 거라 더는 손을 못 벌릴 것 같은데 번번이 미끄러지는 남편 속도 말이 아니겠지만 당장 닥친 현실이 제일 무서웠다고. 네. 부른 배 들이밀어서라도 알바라도 하겠다고. 당신도 다른 일부터 작은 일부터 해보라. 여태 쌓아온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뿐이었고 가난은 점점 커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의 예방접종을 할 돈 몇만 원이 없어서 미뤘대요. 근데 동네 병원에서는 손도 댈 수 없을 수준으로 큰 병이 되어서 보증금을 빼서 치료를 한다 해도 안 된다는 수준까지 갔다. 그게 그렇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다가오는 게 가난이라고. 아이가 저 지경이 되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답답하다고. 그냥 차라리 그때 그렇게 보냈으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편히 가지 않았을까라는 말에 안 그래도 언니가 계속 그랬잖아요. 생명을 중시하고 또 약한 동물과 아이를 더 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네. 근데 언니 생각으로는 아무리 예방접종을 안 하더라도 저게 갑작스럽게 애가 죽네 마네 하는 상황까지 가나. 예방접종 중요는 하지만 집이 뭐 이렇게 옛날처럼 더럽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그 여자한테 나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왔죠. 뭐라도 해보고 싶다면서요. 애 보여줄 수 있어요? 수상한 사람도 아니고 굿하자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애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도 아니다. 경찰서에서 조서 쓴 거 보면 아시죠? 신원에 문제 없어요. 엔간하면 나도 내 품 안 들게 당신 보고 오라 하고 싶은데 애가 아프다면서요. 아픈 애 바람 맞게 하면 더 아플 수 있으니까 내가 가보겠다고 이러는데 그 와이프란 사람은 뭐라도 해볼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또 언니 말대로 신원이 이상한 것도 아니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잘 얘기하면 남편 일이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언니 말대로 하기로 했대요. 그렇게 가서 애를 딱 봤는데 애가 고열이 펄펄 끓고 젖도 못 물리는 게 좀 뭔 일이 있긴 있구나. 근데 이렇게 찬찬히 둘러봤는데 언니 눈에 딱 잡힌 게 이 애한테 둘둘 말린 포대기 마냥 무슨 검은 덩어리가 감긴 것처럼 보이는 게 아 이거 보통 문제는 아니긴 하다. 근데 이 여자 성품상 누구에게 원한 살 사람도 아니고 남자 측이 문제인가? 근데 또 언니 말로는 그 자기 성격이 베베 꼬였는지 그 남자는 안 도와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나 벌자. 내가 시간 버는 방법은 알려주겠다. 뭐 치료를 어떻게 한다고 해도 애가 픽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방도가 뭐냐. 아가씨 뭐든 한다 했지. 이거 끝나면 당장 친정 달려가서 애 살려달라고 빌라고. 나한테 저딴 것도 남편이라고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빌었던 거 생각해보면 당신 부모인데 쪽팔릴 것도 없지 않냐. 지금 근데 애 데리고 뭘 하기엔 애가 당장 가네 마네 이러니까 시간 벌 방법은 알려주겠다. 내가 해주곤 싶은데 당신 자식이니까 내가 하는 건 소용이 없다. 미안하다. 그래서 그 방도가 뭐냐. 저승사자는 태양을 피해서 온대요. 근데 그게 태양을 피한다고 해서 서쪽에서 오냐? 아니죠. 그러면 만나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 따라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마주친다고. 오늘이야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당장 내일 밤 몇 시까지 동쪽 어디에 있는 지역 산 정상을 가라. 차비 없냐? 그럼 그거 내가 빌려주겠다. 그렇게 가면 거기에 어떤 남자가 있을 것이다. 저승사자라고 해서 갓쓰고 그런 거 아니다. 그냥 딱 보면 안다. 저거 사람 아닐 거라고. 근데 자식 잃는 게 더 무서운 부모가 그거 안 무섭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남자를 보면 술을 계속 먹이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술 대작을 해라. 맑은 청주도 내가 구해줄 테니까 그 사람이 휘청거릴 때까지 먹이라고. 저승사자들도 한땐 사람이었으니까 취하는 게 볼 거다. 아니 어떤 귀신이 와도 그래. 그 음식이든 어떤 거든 그것의 기운을 취하면 그 물건의 기운을 받아가는 거다. 아무튼 그렇게 애가 휘청거리는 게 보이면 내가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배 손에다가 쥐어주고 빨리 도망치듯 산 내려오라고. 그러면 당장 애가 죽진 않고 시간은 조금 벌 거다. 그럼 병원 가고 그러면 살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방법인데 이게 사실 못할 건 없으니까. 예? 부적의 내용은 또 정말 단순했대요. 그 내용이 수울의 불살, 네 뇌물 먹었으니 당장 죽이지 말라고. 애매한 뜻 같겠으나 그 여자의 위, 아래, 양 옆으로 당장 죽을 사람은 그 애밖에 없으니 알아먹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 시간은 벌 수 있을 거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그 여자 성품상 일을 그르칠 것 같진 않고 이때처럼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고 언니도 잘 해결됐구나 싶어서 그렇게 기분 좋게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몇 달 뒤에 그 남자가 다시 찾아오더래요. 근데 와이프랑 같이 온 게 아니라 혼자. 처음 봤을 때보다 꼴이 더 말이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지 아내분은 뭐하고 혼자 오셨냐고 되물으니까 전애들은 저도 너무 화가 나는데 남자가 입을 연 게 와이프가 당신이 알려준 방법을 하겠다고 난리치는 모습을 보니 부하같이 밀고 그걸 믿냐고 막 싸워대다가 그래도 당장 할 방법이 없으니 결국 해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근데 그래도 혼자 야밤에 와이프 혼자 가는 게 좀 위험해 보이니까 같이 가기로 했고 그 방법을 들어보니 못 믿을 것 같지만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호기심이 좀 치밀더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니 이해 좀 해주세요. 술의 불살? 참 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말에 그냥 농간질 좀 해봤다. 잘 되면 우리 탓이고 안 되면 당신 탓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었다. 그러면서 무슨 농간질을 했는가? 술의 불살 마지막 단어가 죽일 살인데 네. 거기다가 획을 추가하면 계율을 해가 된다고 해요. 그러고 뒤에 단어 2개를 더 추가하면 술의 불살 흥운 뇌물 먹였으니 게으르게 행동하지 말고 내 운을 부흥시켜라. 그러니까 아예 아이 죽이지 말라는 뜻에서 내 운을 부흥시켜라 라고 바뀐 거잖아요 뜻이. 그런 뜻으로 바꾼 거를 그 술 취한 저승사자의 손에 쥐어줬대요. 예. 그러고 내려왔고 아이가 뭐 또 당장 죽진 않았대요. 근데 돈 들어가는 영명치료라도 하는 게 이것도 사라지는 거라면 뭐 말로만 보면 언니 말이 맞긴 맞구나. 근데 이걸 사는 거라고 말장난하는 게 진짜 열받았으나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살았다. 저 앤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자식 복 좋다더니 그런 것도 아니었고 아이 3년 키우고 나면 풀리면서 내가 준비하는 국시도 합격할 거라는 당신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근데 그날 밤 꿈에서 그 남자가 나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장소에서 얼굴만 허옇게 둥둥 뜬 남자가 걸어오는 게 아니라 쭉 미끄럼지면서 다가오는데 내 눈 앞에서 딱 얼굴을 들이밀더니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지면서 웃더라. 그러면서 혀를 쭉 내미는데 그 혀가 배꼽까지 내려오더니 그러면서 그 혀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냐? 내가 볼 시험의 서술형 답안 주제가 적혀 있었다. 이 서술형 답안을 채우려면 보통 기간으로는 안 된다. 10개 가까이 되는 과목의 두꺼운 책들을 달달이 외워야 된다고. 근데 믿져야 본전이라고 그 주제만 공부했는데 정말 시험에 그 주제가 나오더라. 나는 너무 기뻤고 이제야 숨 좀 쉰다 생각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너무 벅차올랐는지 내 와이프한테 그만 그걸 다 말해버렸다. 자식 목숨값 대신 그걸 받아오는 게 애비 자격 없다고 와이프는 결국 나랑 이혼했고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것들이 내 발목 안 잡을 거라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더 속 시원했다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시험만 붙으면 돈도 벌고 잘 할 줄 알았는데 네. 이미 잘 살아야 될 것 같았던 와이프나 아이도 없어졌다. 돈을 버는 의미가 없어졌다.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는지 의미가 없어져서 그런지 일도 다시 안 풀리기 시작했다고. 다시 방법을 알려주세요. 와이프에게 방법을 알려줬듯이 나한테도 방법 좀 알려달라고. 사람을 살리고자 한다면서요. 나도 누군가의 아이였고 한 사람이지 않았냐 라는 말에
언니는 말문이 진짜 막혔대요. 세상 뉴스에 사이코패스 어쩌고 하더니 이게 사이코패스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언니가 그 남자에게 설명을 해준 게, 이봐, 당신이 애 목숨값으로 대신 합격운을 받아간 게 아니야. 애는 안 죽었잖아. 사실 그날 저승사자에게 술을 먹이라는 건 그날 애를 데리러 올 게 보이니까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였어. 그날 데려와야 할 애를 못 데려왔으니까 애 명은 당장 끝나지 않았고, 숨은 붙여놓으면 어차피 여러 신이 아이를 보호하기 때문에 당장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였다고. 사람의 염원이라는 게 무슨 투표 쪽지처럼 꼭 종이를 쥐어주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네 팔자에도 없는 합격운을 끌어다 썼고, 그게 뇌물값으로 끌어다 쓴 건 맞지만 애초에 네 전 와이프랑은 달랐던 거라고.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지. 너는 합격운 끌어서 쓰는 대신에 네 나머지 운을 값으로 치른 거란 말이야. 자식운 좋다고 했잖아. 그 좋은 말이 뭔지 몰라? 네 운은 딱 거기까지였는데 네 자식을 먹여 살리고 해야 되니까 네 운이 트일 수 있었다는 말이었다고. 이제 자식이 없으니 운이 트일 필요도 없고, 저승사자도 괜히 어린아이 데려가는 찜찜한 것보다는 세상 다 살고 마음도 글러 먹은 너를 데려가는 게 더 즐겁다고 생각한 거 아니었을까. 미안하지만 내가 널 도와줄 수가 없어. 돌아가. 경찰 부르기 전에. 하고 남자를 돌려보냈대요. 그 현타가 너무 많이 왔는지 그 언니는 그냥 주저앉아 한참 울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착할 수는 없지만 참 욕심이 뭐라고. 그 욕심도 자기만 잘 살자고 부린 게 아니었을 거잖아요, 초반에는. 결과가 이 모양이 되었던 게 너무 마음도 아프고 현타도 오면서 그랬대요. 그 뒤로 그 남자가 그렇게 가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언니가 그때 인류애라고 하나 그런 감정을 좀 잃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달받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야, 진짜 이제 많은 분들이 써주시는 것처럼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봉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봉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도 느꼈던 사필귀정이다, 인과응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